네,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메일TV가 지난 4.15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각오와 또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. 우리 이용빈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의원님 우리 이용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력이 매우 독특해요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의대에 입학을 해서 학생운동을 하다 가까스로 졸업을 한 그렇게 알고 있는데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80년 5.18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. 그리고 83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.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상관이 있었습니다. 늘 녹두장군 전봉준 생각했고 이 사회의 변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 사춘기 시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게 됐는데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던 당시에 결국은 전두환, 노태우 등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 독재라고 하는 그 집단이 육군사관학교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것을 좀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육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왔었고요.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다시 진학을 하게 된 거죠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대를 다니면서도 학생운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5년도에 전남대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3월 달부터 사실 그 시위가 격렬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됐고 선배님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게 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사회 변혁 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되셨잖아요. 네. 아니 그 의사를 계속 하시지 왜 정치권에 들어가셨어요? 그런 말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? 맞습니다. 예. 의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는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의사들 중에 정치를 하신 분들 꽤 많아요. 잘 아실 텐데 중국의 손문이 그랬었고요. 체 게바라가 의사 아닙니까?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라는 그 소설을 썼던 이제 고리끼도 의사였고 사실은 의사들이 정치를 많이 했죠. 그 정치라는 건 결국은 삶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곧 정치 아니겠습니까?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를 하게 된 것 아닐까 생각되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동네 의사로서 20년을 생활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늘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왔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정치의 모습에 사실은 큰 자괴감도 느꼈고 또 50대로서 그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꼈습니다. 특히 사회운동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 주권주의에 의한 정치 변화 이런 것들을 꿈꿔왔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뛰어들게 된 것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을 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시민사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하게 된 거죠.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용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네. 예, 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죠. 예. 사실 가정의학과 개원 의사로서 마을 주치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고요.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었습니다. 그 독거 어르신들을 돌본다든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또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문제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돌보는 문제 등
이러한 것들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거들어야 가능한 일이고요.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 국가 또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는 것들을 자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. 특히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광주의 정치 어떤 세력의 변화, 세대의 교체라고 하는 게 지역민들의 열망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삶을 개선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. 사실 우리가 20대 국회는 뭐 동물 국회니 식물 국회니 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는지 상대적으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.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용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초선이시니까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180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광주 전남의 국한에서만 볼 때도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또 거의 대부분이 초선 의원 아니겠습니까? 지역민들의 열망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. 힘 있는 여당으로서 일을 잘 해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을 좀 바꿔달라는 열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. 이번에 초선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를 통해서 정치를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광주로 말할 것 같으면 8명의 초선 의원들이 또 재선 의원 한 분 계시고 전반적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광주답게 정치를 펼쳐가라는 열망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어떤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팀워크, 의원들의 좀 팀워크를 형성을 해서 지역의 현안 또 국회 의정 활동을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요. 자, 우리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제 그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? 예, 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공동체 주치의가 되겠다는 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꿈꿔왔던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. 특히 광주가 이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항 이전 문제, 공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시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항 이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지역의 삶을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가는 가장 큰 틀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죠.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 체계는 의사시니까 전문성이 있고 맞습니다. 공공항 이전 문제는 바로 뭐 모든 시민들이 다 해당되지만 바로 지역구 문제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절박함이랄지 누구보다 더 와닿는 현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. 어떻습니까? 쉽지 다 않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무엇보다도 광주와 전남의 정치 또 시민사회가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큰 대전제 속에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안에 공공항 이전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은 호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민들의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키워드가 공공항 이전의 문제입니다. 이것을 해결해내야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광주와 전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정치인들의 마음이 모여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뵐 기회도 자주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우리 지역민들께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패기 가득한 초선 의원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광주다운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 또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께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이용빈 의원님이 갖고 있는 초심 늘 간직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